자, 이제 우리가 체포 구속 적부심사 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련의 제도들을 한번 쭉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이 체포를 하잖아요. 체포하면은 대체로 이제 구속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제도는 이제 필요적 제도이고, 뭐 잘 되면은 집에 가면 좋지만 이제 못 가면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이제 구속되고, 이제 구속되면 너무 이제 또 순간 그 현타가 오죠. 그러니까 "날 좀 풀어 달라."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제도가 이제 구속 적부심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도를 보시면 구속이 됐을 때 "좀 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이고, 체포가 됐을 때 풀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체포 적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체포 구속 적부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도는 전혀 지금 서로 지금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기소가 되면 이제 뭐가 되죠?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이 돼 버리면은 그때는 인제 구속적부심이 아니고 인제 보석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석 청구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속 적부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요거 인제 체포적 부심은 요 단계와 관련된 거니까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표를 보고 인제 우리가 교재로 갈게요. 구속 적부심 제도는 이제 어떨 때 인제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구속이 위법하거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이라고 하는 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이게 내가 구속은 적법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이 상황에서 구속될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 나가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 시기가 언제냐면 구속 적부 심사 요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좀 변경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사정들까지 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청구권자는 누구냐면 뭐 당연히 피의자가 돼요. 피의자 본인 되겠죠. 본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자 법정 대리인, 그래서 법배 직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 사람들 나오죠. 좀 특이한 사람들인데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나중에 여기 보석 청구 있죠. 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 청구권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접수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신문을 해 가지고요, 석방을 해 주거나 기각을 합니다. 근데 석방 기각 결정 요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너무 인제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왔을 때 그때는 신문하지 않고도 기각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보석이라고 있잖아요. 이 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제도인데, 이 제도 한 번 더 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항고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고 불가는 어쨌든 간에 기소 전의 단계니까 요 구속적 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수임 판사의 성격을 갖죠. 그래서 그 임무만 담당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항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보석은 요건 항고는 가능해요. 이것도 교재에서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은 영장 실질 심사와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 줘야 되고, 구속 적부 시임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뭘 또 쓰겠습니까? 조서를 쓰겠죠. 구속 적부 신문 조서를 쓸 텐데, 계속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지금 말하는 게 종이잖아요. 이것도 조서니까. 그러니까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 증거는 전문 증거지만 315조 3호에 따라서 매우 믿을 만한 서류이다,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다음에 자 피의자 보석제도, 요거 이제 이름을 그대로 하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피의자인데도 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보석은 원래 누가 한다,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랬습니까? 피고인이 한다 그랬는데 피의자도 한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피의자 보석 제도를 보겠습니다. 피의자 보석 제도는 이름을 조금 이렇게 이제 느려 가지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한 조건을 달고, 이제 돈 내는 것을 조건을 달고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보석은 누가 당하는 거죠? 예, 피고인이 하는 거죠, 피고인. 예, 피고인한테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제도가 조금 중요합니다. 피의자 보석은 원래 인제 구속적 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기각 결정, 인용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를 할 수 있냐면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간이기각 결정 있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했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예 그냥 그대로 기각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재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수사 방해의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기각 결정이라 그래서 아예 신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제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세 개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피의자 보석 보겠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은 사실은 체포를 한 다음에는 잠깐 보시죠. 체포를 한 다음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돈 내고 나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에서는 이 피의자 보석이 없습니다. 체포적 부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의자 보석 자체만을 가지고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돈 내고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직권으로만 합니다. 요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요 네 가지 결정을 판사님이 알아서 해준다. 요 피의자 보석은 그냥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보증금 돈 내고 나가는 걸 조건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요건 이제 우리 교재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풀어줬잖아요. 법원이 풀어줬는데 다시 검사가 또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이게 또 구속시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구속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돈을 걸어놓고 지금 뭔가 조건을 위배하게 되면 그 돈은 국가가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에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수체포 구속 적부심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내용이 이제 가장 큰 테두리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57페이지에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사 제도입니다. 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거,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조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문 항상 이제 소송법은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조문 해석을 잘 하시겠습니다. 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그다음에 법배, 직형, 그다음에 가동고. 요 사람들은 이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을 하게 되면은요. 요 수사기관 있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적부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구속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 경우가 신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를 했거나 재청구하거나 그리고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신문 없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간이 기각 결정입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인데 1항의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빨리빨리 정리해라.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5항 엄청 중요한 거 요게. 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예요. 구속된 피의자. 그런데 피의자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공소지휘기 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잠깐 놔두고, 자,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이죠. 조건을 해서 어떻게 한다? 석방을 면할 수 있다.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돈이잖아요. 돈을 내고 나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피의자 보석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보석. 근데 피의자 보석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2. 요거 이제 법 좀 보셔야 되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나가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나가가지고 해코지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인해죠. 인해. 그러니까 피의자 보석을 두고 여기서요. 인해는 안 돼요. 이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5항에서 여기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 요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적부심 청구. 적부심 청구는 그런데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피의자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 요거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접수된 날로부터 48시간. 얘가 48시간 이내에 하는데 검사가 요때요. 요때 검사가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소하는 순간 피의자가 뭐가 됩니까?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날 딱 와서 봤더니 뭐예요? 피고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피의자만 적부심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피고인이니까 적부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석방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검사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게. 어쭈, 지금 뭐 적부심 청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여서 법원은 야, 장난치더라도 어떻게 한다? 요거 관계없다. 요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실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소를 중간에 하더라도, 그래서 요 기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격 기소라고 표현을 하고, 정격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다? 적부심사 청구는 받아들여 준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요 내용입니다.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항에서 우리가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해자 보석 있잖아요. 요거를 할 때에는 뭐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보석이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기각 결정, 기각 결정, 석방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자, 왜 그래요? 요 재판부가 뭐하고 비슷하다? 수임 판사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고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뭐 나와서 의견 진술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해주는 거는 공판 단계, 즉 재판을 할 때 당사자주의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변호인이 없으면 너무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재판 당시에 해주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요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피의자 단계죠. 피의자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은 없어요, 원래. 국선 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단계인데도 재판처럼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두 가지죠. 영장 실질 심사하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적부심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 재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가 없다면 변호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준다? 당연히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법원에서 자, 여기에서 먼저 영장을 발부를 해줬잖아요. 영장 발부를 갑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적부심 청구해가지고 다른 판사님한테 가면 내가 좀 뭐 판단을 다시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갑이 들어왔어요. 또 울병 이렇게 합의부가 이제 대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갑이 여기 또 들어왔단 말이죠. 한 번 했던 사람인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 다른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영장 발부한 판사가 적부심을 할 때 들어오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이 법원에 판사가 없어요. 요 합의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3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대체로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빼겠지만 이제 아주 그 작은 법원들은 지원들 있잖아요. 지방법원 지원들 중에는 아주 작은 법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에서는 이제 이 구성원을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휴가 갔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요때에는 어쩔 수가 없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저 요 판례 한번 보시고 나머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영장 실질신문 할 때 봤죠. 그 증거물을 이거 하려면 이제 검찰청에다가 범찰청에서 어디로 놓고 법원에 이걸 집어넣고 다시 법원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검찰청으로. 돌려줄 때에는 뭐가 없죠? 뭘 못하죠? 수사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니까 요 수사기간 요게 안 되는 거니까 요 때는 뭐다? 구속기간 같은 거. 요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요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요거 이제 법 조문 그대로 있는 거고요. 청구권자, 여기 됐죠? 긴급 체포된 피의자한테도 이거 가능한 거냐? 뭐 당연합니다. 당연히 적극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저 요거는 뭐예요? 영장 없이 간 사람이잖아요. 영장 없이 한 사람도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는 거냐? 예, 있다. 오케이. 뭐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꼭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 아니에요. 체포영장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사람도 뭐한다? 적부심사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자, 요거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기는 심사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 시, 영장 발부했을 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심사시, 요거 심사시에 한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사정 변경 이런 사실들을 다 뭐 하겠습니까? 다 고려해서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청구는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사 합의부도 하고 단독 판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판사님 할 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서를 쓴다고 그랬죠. 조서를 쓰는데 요 증거 능력은 있다. 있다. 몇 조? 315조 3호에 따라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 자, 법원의 결정인데요.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훈시 규정이에요. 그래서 적부심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적부심은 청구하면 48시간 이내에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앞에가 48이고 뒤가 24시간입니다. 이때 한다. 뭐 객관식 심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고. 자, 뭐 기각결정, 석방결정. 여기 정적기소와 관련된 조문 그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자,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의의에 있는데 의의를 잘 읽어보시면 요 제도는 뭐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요거는 피의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영장 실질심사 있죠. 영장 실질심사는 어때요? 이건 반드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서 필요적으로 하는 건데 피의자 선택 요거는 적부심은 피의자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해줘야 적부심을 신청을 해줘야 그나마 판사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돈 내고 나가라 라고 하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체포된 피의자 체포적부심 때 요때는 안 된다 그랬죠. 요때는 아닙니다.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적부심이니까 돈 내고 나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근거 조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조문이 없다.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돈 내고 나갈게요라고 하는 그 청구만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 청구 보석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직권 보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돈을 이것도 계속 반복되죠. 체포된 피의자 이거 안 된다 그랬고 됐습니다. 돈 내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중요해요. 체포적부심사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뭐예요? 적부심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봤지만 앞에서 봤지만 간이기각 결정도 할 수 있고 기각 결정할 수 있고 인용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증금 자, 보증금 내고 나가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자, 이게 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굳이 이야기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야? 피고인 보석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남겨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피의자 보석이죠. 그럼 여러분, 피고인 보석은 어떻게 돼요? 피고인 보석은 당연히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보통하고 할 수 있죠. 항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놓고 봐보세요. 피고인하고 피의자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요 피의자 단계는 사실 아직 기소도 아직 안 되기 전이잖아요. 기소도 아직 안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피고인이냐 피의자이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어때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지. 그럼 이 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고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신분이 피고인이냐 피의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피고인 보석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피의자 보석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판례가 이제 보는 겁니다. 판례가. 그래서 어설프게 이게 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피의자 보석은 여기서는 항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걸로 가셔야 돼요?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 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한다?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요거 피의자나 검사가, 피의자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냐면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풀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검사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피의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도. 피의자는 왜 할 수 있을까요? 나가라고 하는 건데 뭐 내고 나가라는 거야? 돈 내고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이건 청구한 것도 아니야. 청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돈 내고 나가래. 나 돈 없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피의자도 나름대로 취소의 실익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 시험 나오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꽤나 이거 강조하던 내용이에요. 이거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우리 피의자 보석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피의자 보석을 할 때 앞에 인해가 있으면 피의자 보석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경우도 있고 피의자 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이 사람이. 나갔는데 다시 재구속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한을 해줘야 된다. 법원이 지금 너 나가라 풀어줬는데 재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검사잖아요. 검사가 이걸 청구하는데 검사가 함부로 또 영장 청구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 네 가지입니다. 도망한 때, 증거를 인멸할 때, 그 다음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조건 위반할 때, 자, 도인 출조. 자, 그럼 여기는 앞에는 인해, 뒤에는 도인 출조. 자, 이 경우에는 안 된다. 단순 암기니까 이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몰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증금 몰수는 뭐냐면 돈을 내고 이 사람 지금 뭐 풀어주는 게 완전히 뭐 무죄로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는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보증금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보증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때에는 이제 만약에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뭐 한다? 몰수할 수 있다.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자, 몰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몰수? 임의적 몰수.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적 몰수.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수험으로 공부하실 때는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필요적 몰수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적 몰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 임의적 몰수는 뭐 그냥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형이 이제 선고가 됐어요.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다 이제 끝났죠. 그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돼. 또 잠시 풀어주기는 했지만 징역 1년 받았으니까 너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해 버렸을 때. 도망하거나 잡으세요.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가 집행권자니까 검사가 이렇게 하겠죠. 열받겠죠. 그래서 검사가 청구하면 이렇게 되면 이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해야 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해야 된다.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자 나머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적 몰수를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 몰수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